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매일경제 5면입니다. 김모수 나를 탄핵하라. 2시간 후에 그런데 여당이 법안 발의했습니다. 172명 민주당 의원 전원 이름으로 법안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 검수완박 속도전. 다음 기사 하나 볼게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아직 시행되려면 절차는 남았습니다만 법이 시행하게 되면 검찰이요 당장 월성 원전 수사나 대장동 사건 수사를 즉시 경찰에 넘겨야 된대요. 왜? 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이 조항을 삭제한 법안, 즉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법안을 지금 제출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집회도 시위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신경민 의원님,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민주당이 물론 처리까지의 과정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처음에 발의를 할 때만 발안을 할 때죠. 발안을 할 때만 해도 여론과 언론의 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사정이 변했다고 그럴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자를 발표하면서 민주당 쪽에 힘이 붙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 이거 검찰공화국으로 진짜 가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 지금 이런 여론이 갑자기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 돼가지고 사실 아직도 언론과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민주당이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 내지는 검찰 개혁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어떤 필연성을 지금 윤 당선인 쪽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과 이 여론이 어떻게 부닥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절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기에 비하하면은 조금 그 다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법사위 문제, 본회의 문제, 그리고 법률안 공포의 문제에서 5월 3일까지 굉장히 빠듯한 그 타임 테이블에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문제에 앞서서 금방 설명해드린 여론과 언론의 문제를 어떻게 타고 넘을 수 있느냐, 누구 편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1, 2주 사이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5월 3일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굉장히 치열한 여론전, 언론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일 법안 전쟁 뭐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 좀 볼게요. 동아일보 기사 보면 자,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가 이제 거기 동아일보 기사 거기에 좀 초점 맞췄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안건 조정위,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이 세 개 관문을 지나야 된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처리 속도전을 내고 있고요. 첫 관문 안건조정위원회래요. 양향자 의원 사보임으로 사실상 4대2 안건조정이 여야의 수가요. 본회의 상정할 박병석 의장이 지금 순방이 있대, 해외 순방. 그러면 어떤 문제가 떠오르세요? 사회권. 본회의 사회권 누구한테 넘길 것이냐? 지금 민주당은 김상희 부의장이 대신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앞으로 이제 돌발 변수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 의사진행 방해 발언 그 얘기하는 거죠. 회기 쪼개기 고려, 이른바 살라미식,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는 방법, 그걸 고려하고 있다. 독주, 비판, 또 부담도 된다. 정미경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딱히 뭐 필리버스터도 나옵니다만 지금 저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민주당이 지금 이런 무도한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172석을 가지고 그냥 날치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작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뭐 국민이 원하니까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단어를 입에 담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거는요.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택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고소장을 경찰에 낼지 검찰에 낼지 그 선택권은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게 주어졌어요. 근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버리면 저는 오로지 이제 검찰에는 못 가는 거예요. 경찰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의 수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경찰의 수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검찰에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권을 없애는 이런 법안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고 가짜인 거죠. 그렇죠? 진짜 속내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자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수사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여론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프로도 원래는 검수완박이 1번 타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 타자가 지금 정호영 후보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정호영 수호대 이런 거 안 합니다. 정호영 수호를 위한 집회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국민들께서 왜 정권 교체를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그걸 바라보고 가야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172석 다수당을 가지고 이런 횡포를 하는 건 우리 국민의 선택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해주는 그 선택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인권 보장하라고 준 사법기관 만들어준 거예요. 검찰은 단순히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단순히 법률적 기관이 아니에요. 법률 플러스 수사.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관은 검사들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인권 보장을 하면서 수사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 개혁을 진짜로 잘하려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는 거지. 제어도 네. 해주고 하는 거지. 세상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가지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는다? 저는 이거는 완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 기사님 볼게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일단은 조금 거절했어요. 한국일보 사면입니다. 문 대통령 김호수 면담 요청 거절.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근데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법안을 이제 밀어붙이는데 민주당이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 얘기는 그거예요. 거부권 행사해달라 그걸 요청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영하 교수님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임기 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무 가혹한 지금 결정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여론에 입각해서 하겠죠.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국회에서 어떻게. 근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그거는 쉽게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죠. 특히 이제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남을 나라 하고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양산으로 내려간다. 가장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탄받을 수 있는 통과됐을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얘기되는 부분들을 논점은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로 넘어갔을 경우에 경찰이 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실제로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 아니냐. 이재명이나 다른 사람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이게 법이 통과돼도 박주민 의원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의 검찰과 경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보면 따로 FBI라든가 다른 청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면 임명이 된다 그러면 통과해서 법무부 장관 하나에 두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저는 쟁점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본질은 왜 이렇게 민주당이 탄력을 받아서 하느냐라는 것은 본질은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6대 범죄 수사권 얘기하는데 이거 실제로 경찰에서 이 관련된 범죄 수사를 40만 건인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6만 건 했고. 그리고 이제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그리고 이 수사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수사권이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든 미국도 다 분리돼 있고 주 경찰이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영국도 분리돼 있고 일본도 분리돼 있고 독일은 아예 검사가
사법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에 소속돼 있어요. 나 홀로 검사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다른 선진 민주국가에서. 그건 너무나 강대한 권력이 검찰에게 가게 되면 그것이 국민에게 피해를 가고 제3 권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권력 간의 다툼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시빌리얼 컨트롤이라고 해서 민간 통제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 남은 거 하나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부분들은 수사지휘권이 없어졌잖아요. 6대 범죄 수사권. 이것은 6대 범죄 수사권은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검찰이 정치 검찰할 수 있는 요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6대 범죄에서. 이번에 대선에서 대장동 수사에서 명확히 드러났잖아요. 이 문제가. 검찰이 정치 검찰에서 탈피하고 진짜 국민에게 신뢰받고 투명한 검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놔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 관행은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소유지, 공소제기, 형 집행권까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어요. 경찰이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걸 검찰이 제어할 수 있는 균형과 어떤 견제. 나머지 하나는 경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어할 것이냐. 경찰에 대한 부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하면 된다. 네. 넥스트 대안을 만들어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미경 의원님 추가 발언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보든가 민주당 쪽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맨 미국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요, 그 사인 소추를 인정하는 나라예요. 말하자면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 변호사 돈 엄청나게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 앞세워서 소추 제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소제기를.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돈이 없으면 진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저희 대한민국은 검사가 법률기관이면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고소하고 고발하고 할 때요.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검사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다시 제도 개선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 본인- 근데 제가 한 네네. 말씀 드릴게요. 검사를 믿고서 하라고 말씀인데 그 지난 10년 동안 그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기소가 되기 전에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기업인과 공직자가 한 90여 명에 이릅니다. 2016년 통계인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실제로? 검사가 그러면은 지금 평검사회 전체적으로 한다는데 좀 묻고 싶어요. 검사들이 국민 인권을 위해서 정말 없고 힘든 사람들, 유죄는 무죄, 이걸 위해서 저렇게 평검사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느냐라는 문제 묻고 싶어요. 네. 그리고 검사의 역사라는 것은 제가 뭐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이 검사 출신입니다만 실제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검사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묻지 네.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네. 이후에 어떤 걸 했느냐. 저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검찰이 진짜 투명하고 신뢰를 받고 사법권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면서 권력이 좀 나눠지는 그럼 저는 수사권 6대 범죄 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렇게까지 약화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계속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월급을 많이 주고 검사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 세금으로. 아예 검찰을 없애버리세요. 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첨예합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하러 첫 출근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센 발언했고 또 적의 민주당을 자극했어요. 지금 언론들은 벌써부터 지금 검수완박법과 맞물려서 문인철 평론가님, 예.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장관 직권으로 특검 카드 꺼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앞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검수완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물론 민주당의 의지대로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조국 장관 수사 때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그 캐치프레이성으로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 검찰 개혁을 선거운동에도 계속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을 내줬잖아요. 국민의힘에게. 이제 그런데도 이 마지막까지 또 왜 이런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은 이 검수완박이 저는 6월 1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검찰 개혁을 그렇게 부르셨다가 정권을 뺏기고 또 검수완박했다가 과연 6월 1일 선거에는 어떻게 똑같이 나올 것인가 또는 다르게 나올 것인가 그 점이 참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공수처도 설치하고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검수완박하려면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죠.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간에 권력투쟁이 기본입니다.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또 투쟁하고 그리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죠.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 때 그 권력 나름대로의 권력투쟁인데 지금은 민주당은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과 권력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과 권력투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또 국민의힘 인사들이 많은 지적을 하지만 정말 구린 게 많은 게 아닌가. 정말 선거보다 권력 지금 갖기 위한 지방 권력 갖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들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격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요. 한동훈 후보자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그냥 그 혐의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4번씩이나 자천시키고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럼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조금 깜짝 등팽이도 하지만 발탁이 되니까 정말 그 센 편들을 많이 오고 있잖아요.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다음 기사 볼게요. 한국일보 기사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하루 전에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하루 전에 청와대 떠난답니다. 행사 참석 후에 양산으로 사저로 내려갈 것 같답니다. 청와대 개방 위한 배려 차원에서 조금 일찍 나온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마 서울 시내 모처 호텔에서 이제 하룻밤 자겠죠. 왜냐하면 다음 날 취임식 참석해야 되니까 아마 이제 그런 얘기 며칠 전부터 나온 그런 기사가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거 하나 볼게요.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지방선거 지금 관심인데 동아일보 사면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에 도전했죠. 이낙연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100% 없다. 정치권에서 100%라는 건 늘 그 자체가 가능성이 희박한데 100%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낙연 패배 땐 정치적 큰 타격이다. 이런 말도 하면서요. 신경민 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뭐 추대론 뭐 그런 것도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얘기합니다만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당의 원로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송영길 지금 전 대표가 인천 계양구에서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지금 박차를 가했고요. 그것은 이제 너무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요. 거의 다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통감해야 될 사람이 더군다나 인천에 정치적 고향을 둔 사람이 갑자기 주거지를 이용해서 더군다나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겠다. 서울 시내의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명분이 있느냐라고 그래서 아무도 동조하지 않는데 지금 송 대표 혼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그나마 종로에서 했다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원로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명분이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게 지금 그러게요. 아니잖아요. 네. 결국 일주일 안에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측근과 가까운 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고요. 오래지 않아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정미경 의원님 한 50초 시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100%라는 건 늘 없어요. 정치권에. 만약 이낙연 전 대표 결심한다면 서울시장 선거 대선 미니 대선 같이 치러질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와 대결. 제가 만약에 이낙연 후보의 측근이라면요. 나오시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후 대선 준비를 하신다면 나오시지 말아야 되고요. 만약에 대선 안 하고 나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결론은 뻔하거든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이번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허허. 나름 안정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 부담이 엄청난 선거를 이낙연 후보가 왜 해야 돼요? 5년 후 준비하는 게 낫죠. 네. 고민의 시간이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길지는 않을 듯합니다. 뭔가 결론 날 것 같아요. 주말 아침에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